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김강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의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에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개선 방안 마련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철저한 예산안 검토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9일간의 의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일 개장한 인천의뜰 광장에 대한 이용범 의장의 축하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미래광장 분수 설비와 노후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장애가 되었던 만큼 편의시설의 보완 등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한 인천의뜰은 시민들의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전한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조선희, 정창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조선희 의원은 인현동 화재 20주기를 맞아 추모하기 위한 협의구조 필요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1999년 10월 30일과 2014년 4월 16일, 2019년은 단절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와 인현동 화재 참사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개인에게 닥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인현동 화재 참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대표들이 준비한 입장문을 교육청과 학교의 제지로 인해 발표하지 못했던 사실도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는 이렇게 조각났던 기억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단절된 관계들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정창규 의원은 인천광역시 LH 사업 전담 조직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LH가 벌이는 인천 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 이익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LH는 인천의 수건 사업인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 나면 빠지는 모습,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가정 2지구 등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 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 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회 건이 상정되어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의 시정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은 민선 7기 시정 철학인 정의, 협치, 소통, 혁신을 시정에 녹여내고 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인천 교육 공동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 정책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 교육, 신뢰받는 안심 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 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 복지,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8대 정책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 현황 보고의 건이 상정됐으며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장우삼 부교육감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상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 현황 보고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룡초등학교 침수 피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개발자로부터 배수로 폐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 주민이 공문을 보냅니까? 강화교육청으로? 구두로 해도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 사유지주 분 만나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외부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7월달, 8월달에 침수가 됐습니다. 1차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9월 10일 날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이 답변이라고 보내줍니까? 지금까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와 윤재상 의원의 신상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그간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 군민을 위해 강화 지역 특산품 구매 촉구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화 인삼, 전국 최고 사포닌 함량에 빛나는 강화 인삼을 시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께서 강화인삼을 구입해 주신다면 강화인삼 농가는 팔로가 막혀버린 인삼을 팔아서 좋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품질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화 군민은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 등 인천 시민 여러분의 그간의 강화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희 의원과 강원모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영종공항철도 환승 할인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영종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 예산에 계상된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 자그마치 456억 원입니다. 시장님, 공항철도 환승 할인 사안뿐만 아니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 용유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종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강원모 의원은 유관기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 유감과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상용화된 항운노조 조합원과 별도로 물동량 변동에 따른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물류협회 그리고 항운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같은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누구는 열악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이 구조에 인천항만공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회 건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회 건이 상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2월 13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과 신은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적수 사태로 인하여 취소된 장기 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 연수 예산 1억 3천만 원이 감액되고 베스트 인천인 공무원 해외 연수는 2억 5천만 원 전액이 반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약속을 초계와 같이 저버리는 인천시위 불신행 등의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수 관련 공직자 연수만 익년도로 연기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곳곳에 남겨져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강복 후 빼앗겼던 사람들 이름은 되찾으면서도 뒤틀린 지명과 명칭조차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의 36년간 억압했던 일제의 흔적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민족헌과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과 동아를 위하여 책시 개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개조하고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산지, 하천, 평화도의 이름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담긴 중요한 장소도 지명을 변조하는 등 창지, 개명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광휘, 김국환, 김성준, 김강래, 안병배, 이병래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광휘 의원은 제2인천의료원의 영종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기준 48억 원, 2019년 본예산 기준 65억 원입니다. 재정 부담만 생각하고 공공시설병원 건립 방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종의 상황상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는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영종국제도시 주변적 여건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영종은 간절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국환 의원은 인천 독립야구단 창단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연간 인천에서 배출되는 야구 선수는 약 7,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프로야구 선수를 진출하는 경우에는 겨우 10% 내인 7, 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 70명의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 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잠정적인 실업의 상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프로에 입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독립야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사무가 국가 사무의 단순한 전달 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현장의 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 및 근황 강화, 지역의 복지관 등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 가정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김강래 의원은 인천 상륙작전 상륙지점 표지석과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를 통해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확인하고 표지석이나 안내편에 새겨진 문구를 읽고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평화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상륙지점 표지석 설치 장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천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병배 의원은 경인철도 송월 만성역 신설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송월동과 만석동은 아파트와 빌라 지역인 관계로 도시 재생도 안 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도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과정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육교 하나 놓고 플랫폼과 역사를 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원도심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천의 역사 탄생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반드시 송월 만성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구 동구 주민들은 송월 만성역 신설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전단지를 돌리고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도심에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은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역외 유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소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의 소비 유치 경쟁력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천만의 공항 경제권 구축,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 산업 육성, 내양 재개발 등 해양 소비 거점 조성,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 연계형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강소기업형 첨단 산업의 육성과 유치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의료, 교육, 사회, 레저, 문화공간 등 역내 정죽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지 소비의 역내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각 위원회별 결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용범 의장의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 의회는 300만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뉴스였습니다.